Fluently Express 모드를 탑재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그 박스 안에 있는 서머리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SQL을 다룰 줄 아는 분석가가 파이썬을 다루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그런 정보예요. 지지도 높고 신뢰도가 높은데 향상도는 낮기 때문에 색깔이 시커멓혀지는, SQL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파이썬을 다루게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밝은 원이 있는 쪽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향상도가 가장 높은, 즉 자바와 R을 함께 다루는 사람은 파이썬, SQL, 자바스크립트를 모두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 분석가는 드물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도가 낮으니까요. 그렇죠? 이 파이썬과 관련된 데이터 여기 보이고 있죠. 여기 보면 0.6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파이썬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SQL을 다룰 확률이 60%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재밌죠. 매트랩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100% 파이썬을 사용할 줄 알고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멘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멘토 조윤석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실습장인 9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지난번에 예고 드렸다시피 프로그래밍 언어 사이의 연관 규칙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번 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차트들을 그릴 것이고, 또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하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전체 데이터셋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지금 추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실습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재활용할 거고요. 우리가 지난 5장에서 했던 전세계 개발자 현황 분석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트리맵과 워드클라우드 보여드릴 거고요. 이를 통해서 빈도가 높은 데이터를 사전 탐색을 수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이 연관관계의 분석 범위를 좁히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기계학습의 비지도 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연관규칙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항목 간 연관규칙을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데이터를 산점도 그래프와 히트맵으로 시각화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5장에서 신우라는 친구가 본인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나라로 가야 될지, 어느 나이에 나가는 것이 좋을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그런 친구 기억나시죠? 그 친구가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이런 도구인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는 또 다른 어떤 언어를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자기가 파이썬 말고 어떤 다른 언어를 더 배우면 나중에 해외 나갔을 때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시면 여기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이 모든 단어를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기가 없거나 또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언어들을 배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니까 도움이 가장 많이 될 그런 언어들을 선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주 적절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1절에서는 연관규칙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연관규칙 분석은 흔히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아마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생필품을 파는 매장에서 기저귀를 구매하는 고객이 맥주를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언뜻 보기에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기저귀와 맥주를 가깝게 지내렸더니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A를 구매하면 B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연관규칙 분석입니다. 제가 이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생필품 매장 예시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보시면 전체 판매한 건수가 1000건일 때 기저귀를 산 거는 100건인데, 그리고 맥주를 산 건 총 200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 50건은 기저귀도 사고 맥주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고 연관규칙 개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연관 규칙을 측정하는 지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지도입니다. 영어로는 support라고 하고 있고요. 전체 거래수가 아까 1000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A와 B를 포함한 거래수는 총 50개였으니까 1000분의 50, 즉 5%가 바로 지지도가 됩니다. 두 번째 지표는 신뢰도입니다. 자, 신뢰도는 영문으로 confidence라고 합니다. A를 구매한 거래 중에 B도 함께 구매한 거래의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A를 포함한 거래수가 총 100건이었는데 A와 B를 포함한 거래수가 50건이면 100분의 50 해서 신뢰도는 50%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향상도는 영문으로 리프트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A만 구매한 건수의
A와 B를 같이 구매한 이 비율과 이 전체 건수 대비 B만 확보한 비율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면상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파란 동그라미가 A고 빨간 동그라미가 B인데요. A 대비 A와 B 그리고 전체 대비 B. 그럼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이 A와 B를 곱한 게 지금 이거죠. 그거와 그거분의 이 A와 B와 동시에 거래한 거와 전체 거리수를 곱한 거. 이렇게 하면 바로 B를 구한 확률 대비 신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개 공식 중에 여러분들 좀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전체 건수 대비 B를 구매한 이 비율하고 A만 구매했을 때 B를 같이 구매한 이게 만약에 비율이 같다면 연관관계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전체 건수 중에 A와 상관없이 구매한 B의 개수, 이 비율과 A를 구매한 것 중에서 B를 구매한 그 비율이 같다면 크게 연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향상도 리프트가 1이면 기저귀 구매 여부는 맥주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그림 보고 다시 설명해 볼까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전체 건수에서 B를 구매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더 큰 수가 되겠죠? 그 말은 향상도가 높을수록 연관관계가 A를 구매했을 때 B를 구매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로 설명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책의 내용 곱씹어 보시고 또 강사님과 교수님들 설명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나중에 도표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연관관계 분석 그 세 가지 지표를 추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플라이어입니다. 빈발 항목 집합을 추출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뒤에 이 라이브러리로 어떻게 그 세 개 지표 추출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 및 가공해야겠죠. 어플라이어리는 아나콘다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기계학습 그 예측 데이터 할 때 설치했던 라이브러리 기억나시죠? 그 방식과 흡사합니다. 책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뭐 ML, Extend, 머신러닝 익스텐드의 약자인데 이런 라이브러리도 설치할 수 있게끔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책 보시고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적재를 해야겠죠. 판다스 라이브러리 먼저 탑재해서 지난번에 5장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탑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신우가 관심 있는 건 데이터 분석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개발자 중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업을 삼고 있는 사람들만 추출하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타입만 일단 추출을 해보니까 여기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있고 그냥 디벨로퍼, 풀스택, 프론트엔드 이런 개발자들이 보이죠. 이 소스 코드는 예전에 그 5장에서 한 줄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여러 줄로 쪼갰던 코드와 같은 소스 코드죠. 스플릿으로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던 한 항목에 있는 값을 여러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로 변환을 해주고요. 결손치 제거해줬고요. 그 다음에 explode 통해서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여러 줄로 쪼개는 거 지난번에 했던 거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매스를 통해서 유일한 값 리스트를 구한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로 볼 수 있는 항목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 데이터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이 항목들만 추출하는 방법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로우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 항목에서 is인은 뭐죠? 이 리스트 안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값들만 추출해서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서 값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만 또 따로 추출하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스플릿으로 나누고 다시 익스플로드로 쪼개주고 여기 보니까 그룹 바이 메소드 사용해서 이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의 숫자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데이터를 다시 역순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역시나 파이썬을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SQL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단순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변환해주고 값 확인하는 거 해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워드 클라우드와 트리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워드 클라우드 많이 보셨죠? 데이터의 가장 빈도수가 높은 워드들이 이렇게 큰 글자로 보이는 거. 지금 이 데이터셋에는 thank you라는 글자가 제일 많았나 봐요. 아마 소셜 어떤 분석 같은 걸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걸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그러면 매트플라립으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앞에서 설치한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까지 탑재하는 소스 코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레퍼런스 문서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예시 이외에도 흥미로운 예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꼭 보시고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소스 코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시 딕셔너리로 변경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지정해주고 generate from frequencies 빈도수죠 하고 나서 이 딕셔너리를 넣으면 워드 클라우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넣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아까 가장 데이터가 많았던 파이썬이 제일 크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QL, 그 다음에 배시 쉘, R이 좀 더 큰 것 같네요.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큰 글자들이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리맵이에요. 결국 계층 구조 형태로 가장 큰 데이터가 가장 큰 박스고 그 다음에 작은 박스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 그게 바로 트리맵입니다. 카테고리 나눠서 여러 개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트리맵 또한 Plotly Express 모드를 탑재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px.trimap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 집어넣고 패스는 랭귀지인데 value는 카운트를 해다오 하면 이 카운트 기반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쪼개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그 박스 안에 있는 서머리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학습하고 시각화 해봐야겠죠. 데이터 2차 가공 해보겠습니다. 전체 프로그래밍 언어를 빈도와 함께 파악을 일비 해봤으니 여기서 결손치 한번 더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의 리스트 가지고 와서 일부 값만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 언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위 10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소스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에 따라서 이런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목표는 가장 상위 연관되어 있는 언어들만 뽑아낼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코드가 소스 코드를 더 간결하게 만들어주고 결과를 더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필터 부분 재밌죠? 타겟 랭스에서 이 랭귀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 원하는 리스트에 원하는 조건만 들어간 항목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데이터 전체라는 부분이에요. 트랜잭션 인코더 임포트 해가지고 여기 보면 ML extend 프리프로세싱 전처리하는 모듈 탑재하는 거죠. 전처리기 생성해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연관 규칙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fit 해가지고 아까 전에 추출한 그 리스트 집어넣고 트랜스폼 해서 이 리스트까지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X축과 Y축으로 놓은 다음에 두 언어가 동시에 나오면 그 교차 지점을 true로 해주고 나머지는 false로 그렇게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처리한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고 있고요. 드디어 데이터를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지지도부터 구해야겠죠. 보시면 필요한 알고리즘들 여기 어프라이어리 여기 나오죠. 지지도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프라이어리 통해서 데이터 집어넣어주고 최소의 지지도를 몇으로 할 거냐, 이 값을 안 넣어주면 값이 굉장히 많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최소 지지도는 0.01로 하겠어 라고 세팅을 해주고 컬럼도 쓸 거냐 여부는 다음에 버버스 값. 자, 이런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 레퍼런스 문서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한 결과를 지지도 역순으로 하시면 상위 20건만 확인하는 소스 코드예요. 해봤더니만 이렇게 파이썬만 있는 경우가 제일 높고, 자, 지지도가 제일 높다는 거는 전체 건수 대비 파이썬이 나올 확률이 0.8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바 파이썬이 나올 확률은 0.098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지지도입니다. 그 다음 신뢰도와 향상도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신뢰도는 confidence, 향상도는 lift라 그랬죠. 자, 파이썬에 조금 중급 이상의 문법이 나오고 있어요. applied method와 람다식을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자, 람다식 같은 경우는 단순한 함수 형태의 소스 코드를 집어넣어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람다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람다식이에요. 그래서 apply 람다하고 x는 len x로 적용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 아이템 셋에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서 그 항목에 랭스를 하면 이 안에 아이템이 몇 개가 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랭스 컬럼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각 항목들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어소시에이션 룰즈 메스를 통해서 신뢰도 향상도를 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 소스 코드죠. min threshold, threshold가 임계치죠. 이 값보다 작은 값은 무시해라, 넘어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도수 추출한 아이템을 넣어서
데이터 구하고 있어요. 서포트는 지지도, 컨피던스 신뢰도, 리프트는 향상도죠. 이런 값들이 이렇게 쉽게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ntecedence, consequence,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 고가 있는 경우에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경우, SQL 있는 경우에 고가 나오는 경우, 이거에 대한 이 지표들을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이렇게 해석한 거죠. 첫 번째 행만,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줄 아는 데이터 분석가가 고를 함께 다룰 가능성, 전체 데이터에서 자바스크립트와 고를 함께 다룰 가능성, 이 지지도가 약 1%, 신뢰도는 약 6%, 그리고 향상도는 1.96배.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데이터 분석가가 고를 다룰 가능성이 높은 편인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전체 모수에서 고만 다룰 줄 아는 사람에 비해서는 2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거의 1.96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산점도 그래프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값을 이렇게 x, y로 놓고 연관관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할 때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산점도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 px.scatter를 통해서 어떤 x와 y 값을 주겠느냐, 그 다음에 룰은 뭘 주겠느냐, 값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설정해 주고요.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아래쪽이 지지도고 위가 신뢰도죠. 컨피던스니까 신뢰도고,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의 크기는 향상도예요. 향상도, 리프트입니다. 세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노란색 올라갈수록 동그라미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서포트가 1이면서 컨피던스가 높은 것들이 여기 주서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향상도가 높은 것들이 약간 왼쪽에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밝은 것들이 왼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향상도가 높을수록 지지율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 걸 봐서는 값이 어느 정도 가공이 좀 된 것 같아요. 스스로 정규화가 된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 중에 보면 이 데이터가 너무 한쪽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펼치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정규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공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히려 극명하게 지지도가 낮은 것들이 향상도가 높다는 게 극명하게 나왔죠. 그리고 간혹 두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지도와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컨피던스, 신뢰도와 굉장히 낮은 향상도를 보이고 있는 항목들도 있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SQL을 다룰 줄 아는 분석가가 파이썬을 다루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그런 정보예요. 지지도 높고 신뢰도가 높은데 향상도는 낮기 때문에 색깔이 시커멓혀지는, SQL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파이썬을 다루게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파이썬을 많이 다루는 이유는 SQL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드래그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밝은 원이 있는 쪽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향상도가 가장 높은, 즉 자바와 R을 함께 다루는 사람은 파이썬, SQL, 자바스크립트를 모두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 분석가는 드물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도가 낮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히트맵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히트맵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서울시 지하철에 역의 승하차 인원들을 표현했던 그 히트맵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는 우리가 지도 위에다가 데이터가 많은 것을 좀 큰 원으로 그렸던 그 장 기억나시죠? 이 히트맵 그리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루어진 연관관계 분석 결과만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그걸 이걸 통해서 하고 있어요. 람다식 다시 나오고 있죠. 랭스가 1인 것만 추출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 보시면 여기 왼쪽 오른쪽 다 한 개 항목만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프로즌 셋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세트인데 값을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로 바꿔서 좀 더 유연하게 값을 바꿀 수 있는 구조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거를 또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성을 해서 가공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히트맵용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프로그래밍 언어를 순회를 하면서 열 설정을 위한 빈리스트 생성을 해주고, 그러니까 조건 언어, 들어가는 언어는 줄로 놓고 결과 언어는 행어로 놓고, 그 다음에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도로 세팅을 하겠다. 그리고 신뢰도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행의 값을 추가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0을 세팅을 해서 가공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도 지금 보이죠? 파이썬과 파이썬, R과 R 이런 건 0이죠. 이제 이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해서 히트맵을 그렸어요. 히트맵 그릴 때는 C본 라이브러리의 히트맵 메소드를 사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죠. 여기 보면 색깔이 빨갈수록
신뢰도가 높은 거죠. 이 그래프 보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 파이썬과 관련된 데이터 여기 보이고 있죠. 여기 보면 0.6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파이썬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SQL을 다룰 확률이 60%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재밌죠. 애트랩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100% 파이썬을 사용할 줄 알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ython Mentor.